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푸트자이테에 오랜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핑거링, 왼손 손가락 번호, 핑거링의 중요성, 핑거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짤막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선생님의 인터뷰를 책에서 예전에 제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퀸 엘리자베스도 1등 하시고 굉장히 뛰어난 또 연주자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어떤 보잉이나 핑거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선생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독학을 하실 경우에 유튜브에 많은 연주를 참고하실 텐데 어쨌든 뭐 배울 때는 물론 선생님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그냥 주시는 악보나 혹은 뭐 본인이 선택한 에디션에 적혀있는 손가락 번호 혹은 보잉을 따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말 이제 좀 연주자가 돼서는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손가락 번호에 대한 고민, 핑거링에 대한 고민, 또 보잉에 대한 고민. 사실 이 둘을 섞으면 너무 좀 얘기가 더 길고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왼손 핑거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핑거링, 뭐 아마추어부터 전문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에디션을 살 것.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좋다는 게 반드시 요새 뭐 원전 악보라고 하죠. 베렌라이터, 헨레 뭐 이런 것을 사라는 이야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예를 들면 비에니압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인터내셔널 판에 있는 갈라미안 핑거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선생님의 가이드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겠지만 어떤 에디션을 사서 공부하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쉬운 예로 우리들 많이 연습하는 크로이처 연습곡 42개의 크로이처 연습곡의 경우도 최근에 저는 그 제자 중에 헬레 악보를 사가지고 본 경우도 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또 쓰는 인터내셔널 판의 갈라미안 핑거링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샌프란코 버전도 있는 것 같아요. 샌프란코, 우리에게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카덴자로 익숙한 이름인 아시는 분은 그 샌프란코의 버전이 손가락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악보를 갖고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서 좋은 에디션을 구비해라. 근데 뭐가 좋은 에디션이에요? 묻는다면 전 잘 모르신다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특별히 아무거나 사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제 잘 가시는 큰 악보 샵에서 무엇을 많이 보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에디션을 구하셨다면 쓰여있는 핑거링을 제발 따라가 보실 것. 정말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이 겪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 악보를 읽다 보면 쓰여있는 핑거링이나 보잉 등이 익숙하지 않고 나는 이게 편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쓰여있는 손가락 번호는 단순히 그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 뒤에 있는 다음 마디 혹은 다음 프레이즈로 연결됐을 때 효과적이거나 좋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적혀있는 것을 따라가 보고 좀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숙지하셔서 연습해보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럼에도 이건 불편해 하고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시려면 아이러니하지만 처음에 선택하신 에디션의 핑거링을 굳건히 따라가실 것을 특히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좀 불편해도 이것을 따라가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학생이고 이제 그랬었을 때 악보를 받고 뭐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본인의 악보 혹은 뭐 복사된 악보를 주시거나 이걸 베껴와 이대로 연습해요 라고 할 때 어떤 많은 손가락 번호가 바뀌어 있으면 손가락 번호가 보잉이 많이 바뀌어 있으면 이거 뭔가 배우는 느낌이 나고 그냥 출판사에서 주는 악보를 그대로 해오라고 하면 뭐 선생님 보잉 핑거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선생님이 되고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뭔가 너무 많은 거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에디션을 사서 거기서 뭔가 너무 많은 걸 고치지 않고도 그것을 따라가도 한 7, 80%는 정말 괜찮은 그런 악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많은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핑거링에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음악적인 핑거링과 기술적으로 편한 핑거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하이든 트리오를 연주하거든요. 이 악장 같은 데 보면
일부러 제가 A선으로 하면 A선으로 연주하면 훨씬 더 음악적이지만 좀 어렵고 대신에 음색이 따뜻하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물론 앞에만 2선으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더 1포지션에서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음악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는 사실은 기능적으로 좀 편리한 포지션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음악적인 손가락과 기능적으로 편한 손가락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의 가이드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기술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예로, 만약에 제가 부르프 바이올린 쪽에서 여기서 굳이 4를 3으로 바꾸는 이유는 여기서 약간의 글리산도를 내기 위해서죠. 근데 하지만 나는 그게 싫어, 내 취향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르프 바이올린 쪽의 3악장에도 아마 1번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에디션도 있고 그냥 1포지션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제가 다 모든 악보를 보진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지, 어떤 멋을 낼 것인지, 내가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취향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음악적인 표현을 위한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핑거링에 대한 판단은 당장 편한 것보다는 이것이 결국 나중에 됐을 때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부분이라면 좀 더 음악적인 핑거링을 당연히 선택하는, 도전하는 거를 해보셔야 될 거고, 굉장히 빠르고 기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기능적으로 쉽고 깔끔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배우고 계신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이 클래스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그런 경계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좋은 클래스의 전통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독일의 마나임 공예공대에 로만 노델이라는 굉장히 명교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바르톡 바이올린 쪽 2번을 배울 때였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가서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악보 캐비넷 같은 데서 쫙 연구, 와, 이 악보가 진짜 어마하게, 근데 거기에 다 본인이 보잉이랑 핑거링을 정해놓은 그런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때도 순간적이지만 그걸 보면서 이 정말 훌륭한 선생들은 본인이 쌓아온 어떤 그 레퍼런스, 어떤 기록, 아카이브가 확실히 있구나.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선생님의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클래스에는 나름의 어떤 보잉이나 핑거링에 대한 철학이나 전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린 그것에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좋은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서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잉이나 핑거링을 믿고 따라가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나 불만이 드는 순간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좀 잘못되거나 나한테 불편한 거를 권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것을 팔로우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늘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배울 때는 좀 더 얻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5번째로, 저도 사실 많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제가 배워보지 않은 곡, 몇 년 전에 이제 실내악으로 슈베르트 송어를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악장을 연주해보면 그 당시 처음이었는데, 많이들 이제 학생들 보면 유튜브 검색해서 뭐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조회수 많은 것에 대한 이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연주를 참고할 때는 당연히 그 연주 자체가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연주를 찾고 악보를 보면서 들었을 때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보잉이나 핑거링을 하는 연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슈베르트 송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베를린 필의 실내악 연주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제 베를린 필 악장 중에 하나인 노아가 1바이올린을 하면서 연주한 그 슈베르트 송어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주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궁금한 보잉이나 핑거링이 있으면 그 연주를 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참고하더라도 꽤 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구글링이나 유튜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을 그냥 처음에 나오는 걸 보시기보단 내가 어떤 연주가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걸 좀 참고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처음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 데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말은 쉽지만. 어쨌든 핑거링에 대한 손가락 번호를 정하는 것에 대해선 되게 뭉뚱그려서 종합 정리하자면 좋은 에디션을 찾을 것,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걸 좀 더 따라가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면, 이거는 오이스트라의 얘기이기도 한데, 막상 우리는 이웃에 있는 포지션보다는 포지션을 두 칸을 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얘기는 first에서 third, third에서 first, 마찬가지로 second에서 third가 아니라 second에서 fourth, 2에서 4포지션, 4포지션에서 2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을 옮기는 것을 하실 때 항상 이웃한 포지션보다는 두 개를 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이행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마음속에 킵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며 또 다음 기회에 핀프테즈 IT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